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을 비판했습니다. 박 해설위원이 27일 MBC 라디오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정 회장에게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이 정 회장이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는 이유를 두고 정 회장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않는 이상은 알 수 없다. 하지만 축구협회 회장 자리는 매력적인 공간이다. 우리는 축구협회장 자리를 한국 축구의 수장 정도만 생각한다. 하지만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진행하는 월드컵을 포함한 모든 국제적인 행사에 축구협회장 자리로 가면 그 의전은 사실상 거의 대통령급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럽에 가면 축구협회 회장 아니면 축구팀의 구단주 이런 명함이 박혀 있으면 활동하거나 비즈니스 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나왔던 많은 문제 이미 드러나 있다. 또 이번 현안 질의를 통해서 사실은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더 많이 부풀어졌다. 하나도 해명되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 의혹이 계속 더 추가로 나오고 있다. 특히 홍명보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의 절차와 과정에 모든 것들이 다 불공정했다는 이야기들이 이미 다 어느 정도 나왔다. 이제는 지금의 이 체제 그만 끝내는 것이 옳다고 전했습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에 대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요구했던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만약 정 회장이 사연임을 강행한다면 승인을 불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인촌 장관은 2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조에서 정몽규 회장에게 거취 결단을 요구한 이유에 대해 지금 국민들의 시선이 너무나 비판적이라며 불명예스럽게 퇴진하게 된다면 훨씬 안 좋잖아. 그냥 개인이 선택하는 게 훨씬 명예롭지 않겠나라고 했습니다. 정 회장이 지난 24일 국회 문체위 현안 질의 때 사퇴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선 그 자리에서 당장 사퇴하겠다, 안 하겠다 얘기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잘 정리해서 판단하겠다고 했으니 지금 많은 고민과 심사숙고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습니다. 정 회장이 끝까지 사퇴를 거부하고 사연임에 나설 경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연임을 2번 이상 못하게 돼 있다. 사면임도 스포츠공정위원회 허가 과정을 거쳤다며 이번에도 똑같이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래서 저희들이 공정위에 이 부분을 시정해달라고 권고한 상태라며 그 권고를 안 받아들이면 다시 한번 시정명령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선거 끝난 뒤 만약에 투표로 연임이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승인을 안 하는 절차까지 갈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문체부로서는 가지고 있는 권한을 모두 동원해서 합법적으로 정몽규 회장의 사연임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는 정몽규 회장도 그렇고 대한체육회장도 그렇다며 2번 이상하고 물러나는 게 원칙인데 그런 걸 다 뒤집고 계속 문제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여야가 질타를 하고 국민이나 언론에서 그렇게 비판을 해도 눈 하나 깜짝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유인촌 장관은 홍명보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 선임 논란과 관련해선 만약 불공정한 방법으로 임명됐다면 다시 공정한 절차를 발기하는 게 옳다며 그렇게 해야 국민, 팬들이 납득을 하고 홍명보 감독도 훨씬 더 떳떳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회장 임기는 4년인데 한 번 연임이 가능합니다. 다만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통과하면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데 정몽규 회장은 2021년 1월 이 과정을 통해 3선에 성공한 것입니다. 4년짜리를 3번이나 했으면 이제 그만해야겠지요. 자격 없는 홍명보도 내려와야지요. 절차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해놓고선 무슨 성적 부진으로 경실을 운운합니까? 참 대단대합니다. 정말 딴 세상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내년 생활체육 예산 중 일부인 416억 원을 대한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직접 집행하는 것에 대해 체육보다 다른 것을 하게 되면 관심 밖으로 밀려난다고 말했습니다. 파리올림픽에서 드러난 체육회의 낡은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것입니다. 유 장관은 28일 프랑스 파리 마레지구에 진행된 2024 파리 패럴림픽 대회 파리팀 코리아하우스 공식 개관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체육에 집중을 하자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416억 원은 문체부가 올해 대한체육회에 지급한 생활체육 전체 예산 1337억 원의 31%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생활체육 부분을 포함해 문체부가 대한체육회에 지급하는 예산은 총 4,200억 원인데요. 대한체육회는 이 예산을 시도체육회와 종목단체에 지원해왔으나 정기감사나 업무점검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다는 이유로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유 장관은 생활체육, 학교체육, 엘리트체육에 관한 정책은 내가 처음 문체부 장관으로 활동했던 2008년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전반적인 점검을 새로 해야 한다며 귀국 후 다시 정리해서 전반적인 개혁 방안과 정책 방향 설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축구협회가 최근 스폰서 파트너인 하나은행에서 600억 원대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것에 대해서는 협회 관계자 징계 요구 등을 거론했습니다. 유 장관은 원래 문체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한 것 자체가 위반이라며 절차상 문제 등을 따져 관계자 징계를 요구하고 다른 조치도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협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한 납득할 만한 해명과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올해 국정감사 시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사실관계를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축구협회에 투입되는 300억 원 규모의 예산도 손질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상당히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찾아볼 생각이라고 말하며 축구 팬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강유정 의원은 감독 선임 과정의 문제를 거론하며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불공정하다. 홍명보 감독 알죠? 대한민국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제가 처음 말했다시피 이거 인사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회장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몽규 회장은 국민들에게 염려를 이렇게 끼치고 피로감을 들여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강유정 의원이 이어갔습니다. 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인정했습니다. 축구협회 정관 제29조 임원의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자, 이제 문체부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축구협회 임원 문제에 있어서 지금 회장이 본인 스스로 증인으로 출석해서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체부가 축구협회를 감사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 회장의 자격 정지를 요구하고 임원 자격이 정지되면 사연임에 도전할 수 없는 규정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불사하고라도 사연임 저지할 수 있다라는 문체부 장관의 저는 약속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난 24일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현안 질의에 나선 야당 초선 국회의원의 질의에 축구팬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등 체육계 인사들을 상대로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질의를 하며 답변을 이끌어낸 이는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축구팬들은 강 의원의 질의 영상을 공유하며 오늘의 MOM 최우수 선수다, 국회 메시 평점 10점 등의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로 꼽힌 장면은 정 회장으로부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취지의 답변을 이끌어낸 뒤 이를 축구협회 정관상 임원 결격 사유로 연결짓는 부분입니다. 그 결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정 회장의 사연임 저지를 약속받기도 했습니다. 해당 질의 장면을 두고 축구팬들은 빌드업에서 시작해 전방 압박을 하더니 상대방 자책골까지 유도해버렸다며 축구에 비유해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한국 축구에는 강유정이 있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질의는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내용은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강 의원은 25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정 회장이 하루 종일 뻔뻔하게 대답을 하길래 사퇴시킬 방법이 없어서 저러는구나 싶어서 회의 도중 급하게 축구협회 정관을 찾아봤다며 사실 현장에서 급조된 질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의원은 전날 현안 질의와 관련해 그동안 대중들이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 축구협회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축구협회가 말 그대로 사유화됐다는 것을 많은 분들께서 확인하셨을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